숙제 보면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아까 있었죠. 72쪽에 5번. 72쪽에 5번이요. 일단 그림을 먼저 좀 그릴게요. 어이씨, 그림이 어이씨, 너무 많이 겹쳤는데. 그냥 이렇게 봅시다. 오른쪽 그림에서 직선 PQ는 원 O'의 접선이고 얘의 접선이래요. 점 T는 그 접점이고요. 선분 CD는 두 원의 공통현이고 얘 공통현. 각들 알려줬고요. 60도, 55도. ATP. 오케이. 각 ATB의 크기를 구하래요. 그러면 요각의 크기 구하란 거네요. 그죠? 그러면 그냥 이거 보자마자 일단 원의 접선과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현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끼어있는 호의 원주각의 크기와 같다. 얘가 55도라는 거 알면 되겠죠, 일단. 그죠? 그 다음에 얘가요, 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다. 그럼 내대각의 크기는 어떻다? 같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 이렇게 표현해보면 얘가 그냥 삼각형이 되어서 요각을 구할 수 있겠다. 그쵸? 아니면 얘가 일로 와서 일로 갖고 와도 되겠죠. 원의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끼어있는 후에 원주각의 크기와 같다. 이렇게 됐을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원한테서 접선과 현이 보여버리면 끼어있는 후에 원주각의 크기와 같다. 내가 만들어도 되고, 그죠? 만들어져 있으면 그냥 같다라고 표현해도 되고. 그래놓고 문제를 봐버리라고요. 됐을까요? 또 궁금하실 거 없나요? 혹시나 까먹었을지도 모르겠어서 이렇게 알고 있는 분은 다시 한번 되새긴다고 생각해 주면 좋고, 까먹은 분도 다시 되새긴다고 생각합시다. 이렇게 개념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빠르게. 물어방하면서 할까 이제 우리 삼각비부터 시작이고요. 삼각비의 시작은 읽는 거부터죠. 그죠? 활용으로 바로 들어갈 겁니다. 이거는 고2 거 할 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에요. 빗변의 길이가 주어졌어. 이 알파라고 합시다. 대문자 1로 합시다. 알파라고 합시다. 그래야 말로 듣기 편하겠구나. 요 길이 물어볼 거야. 어떻게 읽어요? 저기는 A 코사인 알파요. A 곱하기 코사인 알파. 얘는요? A 사인 알파. A 곱하기 사인 알파. 직각삼각형 알파 알려줬고 밑변의 길이 알려줬어. 누가 아까? 요 길이야. 요 각과 요 변의 길이 같고. 그럼 코사인으로 읽어야 되겠죠? 근데 모르는 거 먼저 읽어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코사인을 분모에 넣어버리면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요 길이는 주어진 게 얘와 요 각 갖고 얘기할 거야. 요 길이. A 곱하기 탄젠트 알파. 됐을까요? 다시.
이거 식 만드는 거 하셔야 된다니까. 얘를 A라고 합시다.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사인 알파분의 A. 요 길이는요? 탄젠트 알파분의 A. 좋아. 길이 구하기 하나 했어. 그죠? 이제 높이 구하기, 길이 구하기, 요거 해야지. 자, 삼각형이 있어요. 이렇게 할까? 이 각을 알파, 이 각을 베타, 요 길이를 A라고 알려줬어요. 됐죠? 요랬을 때 요 길이는요? 요 길이. 삼각형 ABC입니다. 요 길이는? 한 선분의 길이와 양끝각의 크기를 알려줬을 때 사인 각 3개 중에 2개 알잖아. 모르는 각분의 알고 있는 선분의 길이 곱하기 사인 구하고자 하는 거에 대각. 들었나요? 다시 요 길이. 항상 이 상황에서 쓰는 거예요. 이 상황을 만들어 가든가 이 상황을 찾고 나서 쓰는 거야. 한 선분의 길이와 양끝각의 크기를 알고 있을 때 그럼 세 각 중에 2각 알잖아. 사인 모르는 각분의 알고 있는 선분의 길이 곱하기 사인. 됐죠? 구하고자 하는 거에 대각. 되나요? 식 써야 돼. 쓸 줄 알아야 돼. 표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쵸?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쌤, 근데 저기죠. 위쪽에 네. 사인 베타분의 A 사인 뭐예요? 사인 B분의 A 사인 베타입니다. 얘가 알파 베타 요각을 B라고 얘기한 거야. 됐을까요? 그럼 이제 예각 삼각형에서의 높이 얘기할 건데 예각 삼각형에서의 높이 역시나 한 선분의 길이와 양끝각의 크기를 알려줬을 때 얘기입니다. 얘는 이렇게 갈까? 이번에도 이렇게 이해합시다. 이 두 각은 알아. 이 높이 구하고 싶어. 얘. 공식을 외워볼까요? 공식 2개 알려줬어. 아무거나 둘 중에 하나. 한 선분의 길이와 양끝각의 크기를 알려줬을 때 알고 있는 각 갖고 이야기하는 건 탄젠트 알고 있는 각들의 합 분의 알고 있는 선분의 길이의 탄젠트 알고 있는 각들의 곱. 그죠? 만약에 얘들이 아니라 새로운 각들을 만들어서 간다면 얘 어차피 90도니까 요 각밖에 못 만들어요. 그죠? 다른 각은. 탄젠트 왼쪽 각 더하기 탄젠트 오른쪽 각분의 알고 있는 선분의 길이. 됐을까요? 이 공식들 모두 다 이거 갖고 만드는 겁니다. 읽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냥. 얘 못 외우면 이걸로 읽으면 되는데 알고서 쓰면 빠르잖아. 그죠? 내가 높이를 구하는 공식이 필요해. 삼각비로. 그럼 빨리 만들어내고 식을 만들어 가야죠. 그쵸? 중학교 3학년 때 수로 계산하는 거고 고등학교 때 식을 만들어가는 거라니까. 됐죠? 둔각삼각형 여기다 할까? 역시나 한섬 얘도 일로 갈까? 얘는 그냥 이렇게 갑시다. 한 선분의 길이와 양끝각의 크기를 알려줬을 때 근데
요 높이를 얘기할 건데 이 각과 요 각 갖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얘를 뭐라고 할까? x와 y라고 합시다. 큰 각과 작은 각으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요 각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얘를 알파, 작은 각을 베타라고 합시다. 공식 2개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그죠? 새로운 각을 만들어 갈 때는 탄젠트 큰 각 마이너스 탄젠트 작은 각분의 알고 있는 선분의 길이. 그렇다면 이거 수업 들었었죠? 주어진 각 갖고 할 때는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높이 구하는 공식. 얘도 이번에 수업하다 보니까 나도 좀 잡힌 건데 어차피 얘가 크죠? 아니, 얘가 크죠, 얘가? 그쵸? 맞나요? 그러니까 높이는 어차피 양수니까 탄젠트 큰 각 마이너스 탄젠트 작은 각으로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아. 다만 요각입니다. 왜냐면 요직각 삼각형과 요직각 삼각형으로 얘기할 거니까. 됐나요? 차분의 알고 있는 선분의 길이 곱하기 뭐다? 곱. 두 가지 공식 모두 다. 됐나요? 우리 교과 과정에서는 얘고요. 이전 교육 과정에서는 얘입니다. 그죠? 근데 어떤 문제집들을 보면 얘 갖고 편한 게 있고 어떤 문제집은 얘 갖고 편한 게 있거든요. 둘 다 알고 있으면 편하다고요. 근데 둘 다 잘 모르겠어. 그럼 하나만 제대로 기억하시고요. 그래 외우는 것도 힘들어. 그러면 읽는 거 해갖고 읽는 연습을 하시면 돼. 됐죠? 길이 구하기, 높이 구하기까지 하면 길이 구하기가 다 된 걸까요? 그죠? 쌤 그거 지우가. 이거 다 알았어. 그럼 이쪽은 지워도 돼요? 네. 이제 넓이 구하기. 어느 상황에서 우리가 넓이 구할 수 있냐면요. 두 선분의 길이와 끼인 각의 크기를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만들어 가든가 이 상황이 눈에 보이면 그냥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고요. 얘들 가지고 삼각형의 넓이를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쵸? 어떻게? 기본 개념은 이거란 거예요. 높이가 그냥 얘가 직각삼각형 바라봐서 C 곱하기 사인 B라고요. 그럼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윗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라고요. 에이씨, 사인 B. 그쵸? 되나요? 됐죠? 이게 삼각형의 넓이. 그러면 우리가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라면 이제 얘를 하나 복사해서 뒤집어서 붙여보는 평행사변형이잖아요. 그쵸? 평행사변형의 넓이도 이미 알고 있는 거다. 그쵸? 다만 평행사변형도 어떤 상황?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와 B로 갈게요. 끼인 각의 크기를 알고 있을 때 넓이를 얘기할 수 있다. 삼각형의 넓이의 몇 배? 2배. 그러니까 2분의 1을 할 필요가 없다. 그쵸? 평행사변 여기는 B로 그냥 했어요. 얘는 삼각형이라서 그냥 대변이 소문자로 표현했고 얘는 평행사변형인데 그냥 이웃하는 두 변 길이 표현할 거니까 A, B로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같은 얘기라는 거. 그쵸? 문자 표현만 다를 뿐이다. 그럼 우리가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면 이 상황에서는 사각형의 넓이를 다 구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두 대각선의 길이와 두 대각선을 이루는 각의 크기를 알고 있다라면 어떤 사각형이든지 간에 우린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왜? 평행사변형을 주어진 것들로 만들 수 있으니까. 어떻게? 대각선과 평행하게 꼭지점을 지나도록 선을 두 개 긋고요. 대각선과 평행하게 꼭지점을 지나도록 선을 두 개 그어버리면 녹색인가? 요 색깔에 그쵸?
요 색깔의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각각의 또다시 평행사변형의 대각선들이니까 이 평행사변형의 2분의 1을 하면 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그쵸? 그냥 사각형이라고 정의 내렸기 때문에 모든 사각형에 다 성립합니다. 어떨 때 구할 수 있다? 두 대각선의 길이와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알 때. 됐나요? 똑같아요. 얘 구하면 돼. 그래서 나누기 뭐 하면 돼? 2분의 1 하면 돼. 됐을까요? 결국 공식은 한 개다.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의 크기를 할 때 삼각형의 넓이, 평행사변의 넓이, 사각형의 넓이를 다 구할 수 있다. 그쵸? 이게 넓이 구하기. 길이 구하기 하다가 하나 까먹은 거 하나 생각났는데,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의 크기를 알 때 나머지 한 선분의 길이도 그냥 구할 수 있는데, 얘는 그냥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높이래 a 곱하기 사인 b, a 곱하기 코사인 b로 각자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요 길이는 b 마이너스 a 곱하기 코사인 b잖아요. 그럼 얘 직각삼각형이죠. 두 선분의 길이야 구할 수 있죠. 그럼 나머지 한 선분의 길이는 뭘로 구한다? 피타고라스로 구한다. 이 과정을 그냥 알란 얘기죠. 됐나요? 얘를 공식처럼 외우란 얘기가 아닙니다. 과정을 알란 얘기고, 얘 읽는 거 하면 그냥 나오는 거죠. 그쵸? 됐을까요? 그럼 길이 구하기, 넓이 구하기 다 끝났어. 그 다음에 뭐로 가면 돼? 이게 적을 게 그래요? 하는 김에 또 특수각도 이야기할까요? 그러니까 삼각비는 닮음인 직각삼각형에서 두 선분의 길이의 비는 모두 같다예요. 크기랑 관계없이. 이게 삼각비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닮음인 직각삼각형이기만 하다면 두 선분의 길이의 비가 다 똑같은데, 그 중에 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특이한 각들에 대한 값들은 뒤에는 삼각비 표를 읽지 말고 그냥 알고 쓰자예요. 그게 특수각이죠. 그게 30도, 45도, 60도인 거죠. 거기에 그 각의 변화에 따라 각각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들이 변화하는 것들을 확인을 해보면 라고 해서 0도와 90도까지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 표를 채우면 돼요. 표를 채우는 연습을 하는데 그림 몇 개만 알면 돼? 3개. 그죠? 0도, 30도, 45도, 60도, 90도의 각각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값들에 대한 이야기. 이거 나중에 삼각함수 할 때 요거 다 써요. 얘들 그냥 돼야 돼. 오케이? 다 써요 이거. 심지어 호도법으로 바꿔놓고 쓰는 거기 때문에 더 헷갈려. 그러니까 지금 익숙해지는 게 좋아요. 오케이? 사인은 0도일 때 0, 90도일 때 1, 코사인은 0도일 때 1, 90도일 때 0. 외우는 방법 알려주고 보는 방법 또다시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분모 2야 그냥. 루트 1, 루트 2, 루트 3 늘어났고요. 얘는 루트 2야. 루트 3, 루트 2, 루트 1 줄어들고요. 그쵸? 그래서 1, 루트 2, 루트 3 1, 루트 2, 루트 3 그죠? 탄젠트는 가운데가 1이고요. 탄젠트 항상 커져. 얘는 무한대야.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 중3 때는. 고등학교 때는 무한대고요. 0부터 시작하고요.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럼 여기는 1보다 작죠. 여기는 1보다 크고. 루트 3 갖고 얘기할 건데 루트 3은 1보다 커요, 작아요? 커요. 그럼 여기 있어. 그럼 루트 3분의 1이 1보다 작은 거죠. 이거예요. 됐을까요? 표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못 외웠어. 상관없어. 정삼각형의 절반을 자르면요 60도와 30도고요. 그쵸? 높이가 2분의 루트 3a,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의 높이가 2분의 루트 3a고, 그 정삼각형 이렇게 잘랐으니까 이게 a의 절반이고 얘가 2a잖아, 얘가 a잖아요. 그쵸? 그걸 b로 나타내면 1대 2대 루트 3이란 말이야. 이렇게 해놓고서 그냥 읽어버리면 된다. 읽는 거 연습됐으면 그냥 읽어버리면 돼요. 여기 다 나와. 그쵸? 이거 3분의 루트 3으로 외워도 되는데 루트 3분의 1이 나중에는 조금 더 편합니다. 오케이? 나중에 답 쓸 때 유리화하면 되잖아. 다음에 정사각형 절반 나누면
45도짜리 나오죠? 그쵸? 1대 1대 루트 2 요걸로 하시면 되고요. 그쵸? 그다음에 0과 90도는 그 경향 우리 아시잖아요. 이제 되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4분 이거 지워도 돼요 이제? 네. 여기 다 지울게요. 네. 반지름의 길이가 1인 4분원 갖고 이야기할 건데 이 4분원을 좌표 평면상의 원점에 갖다 놓겠다 이거예요. 그래 놓고 X축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우리가 각이라고 이야기할 거란 말이야. 반직선 갖고 표현한 거에서. 그쵸? 요 각을 갖고 얘기할 거야. 이 각을 알파라고 이 각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할 거냐 할 건데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니까 요 길이가 1이잖아. 그쵸? 이거 갖고 길이 갖고 살펴보자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수선을 이렇게 내려놓고 보면 요 길이가 얘분의 얘가 사인이잖아요. 그쵸? 근데 사인에서 분모가 1로 가잖아. 아니 1이 분모가 1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요 길이를 이 그림에서는 요 길이를 사인 알파의 값으로 볼 수 있겠다야. 되나요? 코사인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분모가 1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요 그림에서는 요 길이가 코사인 알파로 볼 수 있겠다야. 그러면 여기에서 수선 내려서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면 탄젠트 이렇게 읽으면서 얘기할 수 있고요. 분모가 1인 걸로 말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요 그림에서는 요 길이가 탄젠트 알파의 길이로 볼 수 있겠다. 이거라고요. 됐나요? 그러니까 이 그림 갖고 이제 얘 변화에 따른 길이의 변화 갖고 보는 그림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이제 이런 거 막 얘기해버리기 시작하니까. 그죠? 그러면은 그럼 보자 이거지. 얘가 코사인 알파면 얘는 사인 베타죠. 그죠? 얘가 사인 알파면 얘는 코사인 베타죠. 그죠? 얘가 탄젠트 알파니까 얘는 탄젠트 알파분의 1인 거 아실까요? 그죠? 아, 얘는 그 탄젠트 베타이기도 하고 탄젠트 알파분의 1이기도 하고요. 될까요? 요런 거까지 알고 있으면 좀 편하다? 그죠? 그죠? 특수각도 얘기 다 했네? 길이 구하기 했고 넓이 구하기 다 했고 그죠? 뭐 활용도 다 했고 뭐 이딴 식이에요. 별거 없죠? 원가직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다시 정의 내려준다. 원의 중심에서 수선을 내리면 둘이 같다. 뭐 요거. 그럼 반대로도 가능하다. 그쵸? 원의 중심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현은 길이가 어떻다? 같다. 그죠? 또 뭐 있지? 그렇다. 접선. 원이 있어요. 원 밖에 한 점에서 원의 접선을 그으면 항상 몇 개 그을 수 있다? 2개 그을 수 있다. 이렇게 그었을 때 접점이고 반지름의 수직들이다. 그럼 이렇게 연결을 하면 둘은 합동이다. 대응각의 크기가 어떻다? 같다. 대응변의 길이가 어떻다? 같다. 얘들을 이용하자. 그죠? 근데 얘도 90도, 얘가 90도는 거 당연하니까 둘의 합은 몇 도다? 180도인 것도 알자. 심지어 둘의 합이 90도인 것도 알자. 뭐죠? 우리 개념을 이렇게 보다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들을 막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문제를 볼 때 맞나? 이러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개념이 뭐냐면 당연한 걸 당연하다 얘기해 주는 게 개념이에요. 내심? 지난번에 내심에 대한 이야기는 좀
간결하게 넘어갔으니까 이번엔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내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내심에 대한 뭐 큰 얘기는 아니고 내저번의 반지름, 그죠? 내저번의 중심 반지름이래. 반지름의 길이는 모두 같다가 기본. 그쵸? 그럼 2학년 때는 얘를 내심으로 이야기한 거고 3학년 지금에서는 원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과 접선으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죠? 이렇게 그었을 때 합동임을 알고 길이가 같음을 아시면 돼요. 이렇게 그었을 때 합동임을 알고 길이가 같음을 아시면 되고요. 조금 했으니까 동그라미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었을 때 합동임을 알고 길이가 같음을 하시면 됩니다. 그쵸? 그러면 요 길이를 x라고 하면 요 길이가 x고요. 요 길이를 y라고 하면 요 길이가 y고요. 요 길이를 z라고 하면 요 길이가 z입니다. 그쵸? 다음에 요각을 a라고 하면 요각이 a고요. 요각을 b라고 하면 요각이 b고요. 요각을 c라고 하면 요각이 c입니다. 그렇다면 A 두 개, B 두 개, C 두 개를 더한 게 180도니까 A 하나, B 하나, C 하나 더한 게 몇 도다? 당연하게 알고 있으시란 얘기고요. X 두 개, Y 두 개, Z 두 개 한 게 삼각형 ABC의 둘레죠. 그죠? 그러면 X 하나, Y 하나, Z 하나 더한 게 삼각형 ABC의 둘레의 절반이다 라는 거 알고 계시라는 거죠. 그죠? 그래 놓고 요 삼각형 ABC의 넓이는 삼각형 IAB 더하기 삼각형 IBC 더하기 삼각형 ICA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죠? 모든 항의 공통으로 2분의 1 곱하기 내저번의 반지름으로 이야기하니까 그걸로 묶어서 이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내저번의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의 둘레로 이야기할 수 있다. 됐을까요? 그렇다면 삼각형의 둘레는 삼각형의 둘레는 2배 x 더하기 y 더하기 z니까 내저번의 반지름 곱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z인데 우리 x 더하기 y 더하기 z 말고 둘레의 절반으로 기억하자 이거죠. 그죠? 삼각형의 내저번의 반지름을 알고 있으면 삼각형의 넓이는 내저번의 반지름 곱하기 둘레의 절반으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됐을까요? 뭐 요 얘기? 하는 김에 요거 하면서 이거는 까먹었다가 오늘 생각난 건데 중학교 1학년 거긴 한데 요거 하나 물어볼게. 얘도 공식처럼 기억하면 또 나중에 각도 얘기할 때 좀 편하거든요. 삼각형이 있어. 뭐 쓰일지 안 쓰일지 모르겠지만 내 경험상 내가 볼 땐 많이 쓰였어. 안녕하세요. 삼각형에 내각의 이등분선끼리 만나는 점에서의 요 각을 나머지 한 각으로 표현하는 법. 삼각형에 외곽의 이등분선끼리 만나는 요 각을 나머지 한 각으로 표현하는 방법. 삼각형에 요거는 많이 봤을걸? 내각과 외곽의 이등분선이 만나는 요 각을 나머지 한 각으로 표현하는 법.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하는 거야. 얘는 뭘까요? 2분의 2 곱하기 2분의 2 더하기
90 더하기 2분의 1. 얘는요? 요 갖고 90 마이너스 2분의 b. 얘는요? 2분의 1. 그죠? 알고 있으면 편해서. 됐을까요? 세 각 중에 요각과 요각에서 만들어지고 요각과 요각에서 만들어지고 요각과 요각에서 만들어지면 나머지 한 각 갖고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모든 경우에 대한 이야기예요. 각의 이등분선에 대한. 그죠? 나머지 한 각의 절반 갖고 얘기하면 돼요. 일단. 그죠? 내각의 이등분은 더하면 되고요. 90도에다가. 외각의 이등분은 90도에서 빼면 되고요. 하나하나면 그냥 2분의 a만 하면 돼요. 그쵸? 많이 봤을 거야. 봤을 건데. 그래도 좀 이렇게 공식화? 살짝 공식화해서 정리해 드린 겁니다. 이거 왜 졌지? 자, 이제 원에 외접하는 사각형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원밖에 한 점에서 접선 긋고 원밖에 한 점에서 접선 긋고 원밖에 한 점에서 접선 긋고 원밖에 한 점에서 접선 그었으니 이 길이 같고 이 길이 같고 요 길이 같고 요 길이 같다. 그럼 다른 얘기는 모르겠는데 일단 하나 둘 셋 네 개의 합과 하나 둘 셋 네 개의 합은 어떻다? 같다. 이거 갖고 문제를 봐라. 그쵸? 원에 외접하는 사각형일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쵸? 슉 가서 원주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네요. 그쵸? 우리 처음부터 다시 개념 정리하고 있어요. 그 원주각은 뭐라고요? 원 주변에서 만들어지는 각. 걔들은 어떻다고요? 모두 다 값이 크기가 같다. 뭐를 기준으로 봐요? 호를 기준으로 본다고. 됐죠? 원 위에 어떤 호를 기준으로 원 주변에서 만들어지는 각들은 크기가 모두 어떻다? 같다. 알고 있으라고요. 알고 쓰라고요. 원주각 뭘 갖고 찾는 거라고요? 호를 가지고 찾는 거라고요. 그러면 호는, 그러니까 그것도 이 원주각은 중심각의 크기의 절반이란 말이야. 그쵸? 그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주각도 호의 길이는 원주각의 크기에도 이제 뭐 하게 되는 거야? 정비례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쵸? 항상 원주각은 중심각의 절반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중심각을 360도를 전체로 봤잖아요. 그죠? 그럼 원주각은 얼마를 전체로 보면 돼? 180도를 전체를 보시면 됩니다. 그쵸? 이제 우리는 중심각 말고도 원주각 가지고도 또다시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요. 그쵸? 우리 책에서는 얘기 안 했지만 부채꼴의 넓이 또한 원주각에 정비례하지 않을까요? 그죠? 됐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그럼 이제 원 위에 4점의 뭐 성특징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뭐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 대한 이야기 하려는 거죠. 그쵸?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찾으려면 대각선 그어서 이렇게 표현해요. 같은 쪽에 있는 각의 크기가 같으면 이 사각형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다. 그쵸? 요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쵸? 다음에 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마주보는 각의 합이 항상 몇 도이다? 180도이다. 그럼 요각과 요각의 합이 180도니까 이렇게 해서 한 외곽과 안에 있는 대각, 네 대각의 크기는 항상 어떻다? 같다.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라면. 반대도 가능하다. 이게 개념이거든요. 개념에서 역방향이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럼 우린 된다라고 생각하고 봐버리면 된다고요. 근데 개념에서 그 얘기가 없으면 우린 된다라고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쵸? 그래서 개념을 잘 살펴봐야 돼. 이렇게 봐야 돼. 순방향 얘기했네? 역방향 얘기했나 안 했나?
역방향 얘기를 안 했으면 우린 안 된다라고 봐버려야 되고요. 역방향, 아까 안 된다, 이거 안 되니까 증명을 해봐야 돼.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역방향이 된다라고 얘기했으면 된다라고 믿고 봐버리시면 돼. 그래서 개념을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내 마음대로 보는 게 아니라. 순방향 되니까 역방향 당연히 되겠지. 아니에요. 되는 건 된다라고 얘기해줘요. 나머지는 안 돼. 나머지는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까지 해봐야 돼. 되는 것만 가지고. 그게 증명이에요. 되나요? 안 된다라고, 없네? 그럼 안 된다라고 가정하고 볼 거야. 그때 뭘 찾는 거야? 발레 찾는 거예요. 안 되는 거 하나만 있어도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개념을 잘 알아야 발레도 찾는, 언제 찾아야 될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잘 보셔야 됩니다. 알려주는 게 있고 알려주지 않는 개념이 있어요. 얘는 알려줍니다. 반대도 가능하다. 정리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각형이 있는데 마주보는 게 합이 180도야? 그럼 이 사각형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라고 봐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내대각의 크기가 같으면 얘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라고 봐버리면 되고요. 사각형이 있어. 대각선을 그었는데 어머? 이 각과 이 각의 크기가 같네? 그럼 이 사각형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라고 봐버리면 된다고요. 그쵸? 개념에서 얘기해줬어. 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념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됐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 되고 어떤 개념이 안 된다를 명확하게 알고 가셔야 우리가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때 얘는 되고 얘는 순방향 됐어? 역방향도 되네? 이렇게 보는 개념이 있고 순방향 됐고 역방향 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네? 이렇게 보는 개념이 있다고. 됐을까요? 고등 개념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런 식입니다. 됐죠? 내가 지금 까먹어서 그런데 고등 개념 중에 있어. 순방향 얘기했는데 역방향 얘기 안 하는 게 있어. 까먹어버렸어. 어쨌든 그 개념서 보시면서 그거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 원주가 이거 갖고 봐라고. 마지막 이제 원주각에 대한 거. 원이 있어요. 접선이 보이네. 이 접선과 원과 접선과 만나는 이 접점에서 원의 현을 그었네. 우린 이 순간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다? 원의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끼어있는 호의 원주각의 크기와 어떻다? 같다란 이야기를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접선과 현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루는 각이 얘만 있을까요? 이쪽 각도 있죠? 이쪽 각에서의 끼어있는 호는 얘죠? 얘에서 만들어지는 원주각의 크기 또한 어떻다? 같습니다. 그래서 둘의 합이 180도고 둘의 합도 몇 도다? 180도다. 이 얘기 또한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끝난 겁니다. 개념, 원주각에 대한.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2학기 개념, 그 기본 개념에 대한 얘기가 다 끝난 거야. 근데 이 개념이 밑바탕이 돼 얼마 안 되죠. 그쵸? 밑바탕이 되어서 얘들을 이제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는지 확실하게 알아가셔야 된다고요. 그게 문제 푸는 행위라고요. 그래야 시험을 볼 때 되는 것만 갖고 보죠. 그죠? 지금 연습을 해야 이땐 되고 이땐 안 되고 이게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쓰는 거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려고 문제 푸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은 문제가 맞았다 틀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냐 바라보지 않냐가 중요한 거라는 거. 그죠? 그래서 올바르게 답을 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도 빠르고 정확하게 내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대충 해서 빠른 것보다 올바르게 해서 빠르게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은 올바르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그쵸? 자, 토익에 대한 얘기 끝났고 이제 통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 이거죠. 자, 통계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그 자료와 별량의 차이 알아요? 자료와 별량. 자료와 별량의 차이. 그냥 한 말고. 자료는 그냥 우리가 어떤 통계적인 것들을 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것들을 자료라고 부르고요. 그 중에 수나 양으로 표현되는 걸 뭐라고 한다? 별량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자료에는 사람 이름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자료란 말이야. 그쵸? 근데 그 중에 수 또는 양으로만 표현하는 것들 있잖아요. 몸무게라든가 키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쵸? 사람 수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뭐라고 부른다? 별량. 변하는 양. 그쵸? 우리는 별량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을 중학교 1학년 때 했고요. 그쵸? 그 정리한 자료를 가지고 의미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걸 중학교 3학년 때 하고요. 이 만들어낸 걸 가지고 그 확률이라든가 다른 데 또다시 사용하는 것들을 고등학교 때 하는 거라고요. 확률과 통계에서. 그쵸? 그 텀이 거의 2년씩 돼요. 그쵸?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많이 까먹어. 많이 까먹어. 근데 그 가끔 나오기도 한다 이거죠. 다시 이게 내가 이 얘기를 왜 시작했냐면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 게 대표값과 산포도잖아요. 그럼 대표값 중에서 우리가 뭐뭐 공부하냐면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공부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물어봅시다. 평균은 총합 나누기 총개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평균 구하는 것도 다른 공식 하나 외운 거 있거든요. 도수분포표에서의 평균. 개평균은 구할 수 있나요? 걔는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처럼 못 구하잖아. 그래서 새롭게 그 도수분포표에서의 평균을 구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중학교 1학년 때 공부를 했거든요. 기억나시나요? 그게 요즘엔 나온지 안 나온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예전엔 많이 나왔어요. 중학교 3학년 거에도. 하나만 얘기하면 돼요. 하나만 딱 정리해주면 돼. 도수분포표는 그 특정한 구간 안에 그 계급 안에 몇 개가 그러니까 그 계급 안에 얘들의 하나하나의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계급 안에 몇 개가 있다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얘들 갖고 정확한 평균은 못 구해요. 그래서 뭐 할 거냐면 그 계급의 평균값이 도수계만큼 있다고 생각하고 평균 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급의 가운데값, 평균값이 5만큼 있다? 도수계만큼 있다. 그래서 계급값 곱하기 도수한 것들의 총합 나누기 도수의 총합으로 하는 게 도수분포표에서의 평균이라고요. 됐을까요? 혹시나 도수분포표가 나오면 평균 까먹었는데? 라고 한다면 다시 생각해요. 계급값이 도수계만큼 있다고 생각하고 평균 구해버리시면 돼요. 되나요? 됐을까요? 그 중학교 1학년 때 외우는 게 그거예요. 계급값 곱하기 도수들의 총합 나누기 도수의 총합. 오케이? 결국은 계급값이 도수계만큼 있다. 정확하긴 모르겠지만 대충은 알자. 평균값 갖고 평균 구하자 이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냥 평균은 어쨌든 자료의 총합을 자료의 총 개수로 구하는 건데 만약에 도수분포표가 나온다면 도수분포표에서의 평균은 다른 방식으로 구하는데 어떻게 구한다? 계급값 곱하기 도수한 것들의 얘들을 각각의 계급에서 다 해서 얘들의 합을 구한 다음에 도수의 총합으로 나눈다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의미가 뭐다? 계급값이 도수계만큼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평균 구해버리는 겁니다.
됐을까요? 또 뭐 있지? 그 이제 그 대표값이라는 건 그 집단을 하나의 값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어떤 하나의 값, 이거를 대표값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평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평균 쓸 거야. 그쵸? 평균 쓰는데 그 자료 안에 갑자기 확 튀는 값이 있어. 그럼 평균이 대표값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럴 때 그 평균이 아닌 다른 어떤 대표값들이 그 집단을 대표하는 값이 될 것인가. 그죠? 그 중에 우리는 중앙값과 최빈값을 공부하겠다 이거죠. 중앙값은 어떤 애예요? 쭉 나열했을 때 가장 가운데 있는 값. 그쵸? 조심해야 될 게 아니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있죠? 자료의 개수가 홀수 개면 그냥 가운데 거 읽으면 되는데, 자료의 개수가 짝수 개면 어떻게 한다? 가운데 두 개의 평균. 그쵸? 됐습니까? 그거 가지고 중앙값 구하는 겁니다. 그쵸? 자, 최빈값은 뭐예요? 가장 많이 나오는 값. 그죠? 최빈값은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하나가 궁금해지는 거죠. 모두 다 한 개씩이면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최빈값을 쓰지 않습니다. 그쵸? 최빈값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쵸? 또 뭐 있지? 그죠? 그럼 끝났네?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산포도에 대한 이야기 하죠. 그러니까, 아니요. 산포도. 산포도가 뭐냐면,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를 이야기하는 도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분산되어 있는 표. 분산되어 있는 걸 표현하는 뭐 도표? 그래, 그걸 결국은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평균과의 차이를 평균 내서 얘기할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산포도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를 표현하는 대표값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 편차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존재한다란 말이죠. 근데 우린 그 중에 그냥 산포도 중에 한 종류인 가장 많이 쓰는 표준 편차만 갖고 이야기하겠다 이거예요. 그럼 표준 편차의 의미는 뭐냐면 각각의 자료가 평균에서 떨어진 것들의 평균을 구하는 거야. 그렇죠? 각 자료가 평균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나 그거를 각각을 다 구해서 걔들 가지고 평균을 구해버릴 거예요. 그럼 각 자료가 평균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기준은 평균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각 자료에서 평균을 뺄 거야. 이걸 뭐라고 부른다? 편차라고 부릅니다. 편차는 평균과의 차이입니다. 어떻게 구한다고? 각각의 자료에서 뭘 뺀다? 평균을 빼는 겁니다. 이걸 편차라고 부른다고. 근데 평균은 공산주의라고요. 많은 애한테서 뺏어서 적은 애한테 줘버려서 모두 다가 동일한 값을 갖게 만들려면 그 값이 얼마냐? 이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 각각의 편차가 0이 되도록 만드는 게 평균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그 만든 자료의 그 편차를 구해서 걔들을 싹 더하면 항상 편차의 합은 0일 수밖에 없어. 그렇게 만든 애니까. 맞죠? 그럼 걔들 갖고 평균 못 구하잖아요. 항상 0인데 어떻게 평균을 구해? 맞죠? 그러니까 뭐 해버려? 제곱해버려요. 걔들 가지고 일단 평균을 내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 분산이라고 부른다. 그쵸? 분산이 뭐라고요? 편차를 제곱한 것들의 평균입니다. 됐을까요? 그러니까 편차 구해서 제곱해서 걔들 평균 구하면 돼. 싹 더해서 개수로 나눠버리면 돼요. 이게 분산이야. 그죠? 그러면 분산도 산포도의 한 종류입니다. 그죠? 평균이 똑같은데 분산이 큰 애가 있고 작은 애가 있어. 그러니까 자료 개수도 똑같아요. 평균이 똑같아. 근데 분산이 큰 애가 있고 분산이 작은 애가 있어. 누가 더 자료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을까? 분산이 작은 애. 왜? 평균과의 차이가 작은 애들이니까. 그죠? 됐을까요? 자료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얘기는 자료가 1부터 10까지 이렇게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5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됐습니까? 근데 제곱배만큼 떨어진 거에 대한 얘기예요. 그거를 원래만큼 떨어진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 그죠? 그럼 뭐 해주는 거야? 루트 씌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떨어진 정도만 얘기할 거니까 음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분산의 양의 제곱근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구하는 거, 이 과정 갖고 그냥 이제 하면 됩니다. 그 좀 이렇게 할 때 식 갖고 많이 쓰니까 분산은 S의 대문자 S의 제곱으로 많이 쓰고요. 표준 편차는 대문자 S로 많이 써요. 이렇게. 그러면 대표값과 선포도도 이걸로 끝난 겁니다. 그렇죠? 조금 이렇게 좀 편하게 쓰는 것들 얘기한 적이 기억할까요? A라는 자료, B라는 자료, C라는 자료의 평균이 소문자인 분산이 S제곱, 표준 편차가 S라고 한다면 모두 다 똑같이 변했다라면 모두 다 똑같이 더했다라면 모든 자료에 평균은 똑같이 변하겠죠? 그러니까 요거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분산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하고 표준 편차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해요. 모두 다 똑같이 2배를 했다면 평균은 똑같이 변할 거고요. 분산은 곱한 거의 제곱만큼 변하고요. 표준 편차는 곱한 것만큼 변합니다. 그렇다면 2배하고 똑같이 더했어 모두 다. 그쵸? 그럼 평균은 어떻게 된다고요? 똑같이 변해요. 표준 편차와 분산은 뭐에만 영향받는다? 곱한 거에만 영향받는다. 분산은 제곱배만큼 영향받고요. 표준 편차는 그대로 영향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얘를 식으로서 식으로 할 줄 아셔야 되는데 그건 또 문제 아까 푸는 거 보니까 잘 하기도 하고 문제도 자주 나오니까 그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던지 아니면 문제가 보였을 때 해드릴게요. 객관식이면 그냥 이걸로 봐버리시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대표값과 선포도도 끝났습니다. 이제 오늘의 진도인 상관관계. 그죠? 우리 책 96쪽. 얘는 이번 교육과정에 하면서 들어온 내용이라서 근데 또 좀 크게 뭐 어렵고 뭐 그런 부분은 아니는 것 같아서 산점도 그 자료가 이렇게 분포된 정도를 점으로 표현한 거 좌표 평면 위에 표현했다고 좌표 평면의 일사분면 위에 표현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좌표 평면의 의미가 뭐냐면 x축을 표현하는 아이, y축을 표현하는 아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가지 가지고서 둘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냐 없냐를 파악할 거야. 됐죠? 그러기 위해서 점을 찍어서 확인하겠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잠자는 시간과 수학 점수와의 상관관계 이런 거. 그죠? 뭐 그러면 그러니까 세 개도 아니야. 딱 두 개만 갖고 얘기하겠다 이거예요. 뭐 그 앞에 그 x축을 잠자는 시간 이렇게 얘기하고 그 y축을 수학 점수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쵸? 몇 시간 예를 들어서 뭐 8시 하루 8시간 자는 학생의 점수가 뭐 90 몇 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럼 여기다 점 찍을 수 있다고 x축 y축을 잠자는 시간과 수학 점수로 구분을 지어서. 그쵸? 그렇게 해서 점을 찍다 보면 어떤 특정한 관계가 보이는 경우가 있고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쵸? 특정한 관계가 보이면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고요. 안 보이면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특별한 상관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 모양이 어떤 형태겠어요? 어떤 경향이 보이지 않으면 상관관계가 없다겠죠. 그쵸? 그쵸? 어떤 경향이 보이면 상관관계가 있다는데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 직선 보듯이 이렇게 가면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내려가는 형태면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된다. 그죠? 그 이 안에서 점 가지고 이제 좌표 보듯이 읽어주시면 되는 거라는 거죠. 그죠? 감기인가요? 그러면 지금 내가 없어서 그러는데 내가 만약에 마스크가 있었으면 마스크를 줬을 거예요. 오케이?
나도 그럴 거고, 그치? 나와 내 주변을 위해서 감기가 걸렸을 때는 마스크를 좀 쓰고 와줘요. 오케이? 나도 감기 걸리면 마스크 쓸게. 오케이? 지금은 내가 마스크가 없네. 오케이? 다음에 준비해 놓을게요. 그래서 그냥 보면 돼요. 그래프에서 점 보듯이. 근데 어떤 기준이 되는 선을 그어놓고 보면 좋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그 기준이 되는 선은 y는 x라는 a. 이 그래프의 점들은 어떤 아이들이겠어요? x축의 값과 y축의 값이 어떨 때? 같을 때. 그쵸? 그럼 얘를 기준으로 이쪽에 있는 애들은 어떤 애들일까요? x보다 y가 큰 애들. 이쪽은요? x가 큰 애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기준이 되는 선을 딱 잘 그어놓고 봐주시기만 하면 된다. 됐을까요? 그러면 개념이 끝났어요. 자, 처음부터 끝까지 어쨌든 간결하게 개념 정리를 했는데 혹시 지금 이렇게 정리하면서 궁금한 거라든가 아니면 공부를 하면서 궁금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혹시 있으면 지금 질문 좀 해주실래요? 질문할 거 없으실까요? 한번 찾아봐 주세요. 궁금한 거나 질문할 거 아니면 다시 설명이 필요한 거 이런 것들. 그 예은이 그 센 있어요 집에? 3-2 다음 주부터는 센도 같이 들고 와줘요. 오케이? 뭐 있을까요? 문제야? 책 전체에서 궁금한 것들. 응, 51쪽에 5번. 얘를 그냥 나는 일단 이렇게 봤었어요. 원이 있고 동심원이네. 원의 중심이 똑같은 원 두 개네. 그죠? 그래서 색칠을 해놨어. 그죠? 색칠을 해놓고 일단 우리가 그 기억이 날지는 모르겠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이 색칠한 원의 넓이 구하는 거 얘기한 적 있거든요. 그죠? 그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큰 원의 반지름을 대문자 R이라고 이야기할게요. 작은 원의 반지름을 소문자 R이라고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큰 원의 넓이는 반지름의 제곱에 파이 붙이면 되고요. 작은 원의 넓이는 반지름의 제곱에 파이 붙이면 되죠.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빼면 되잖아. 그쵸? 그럼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얘 파이로 묶어내잖아요. 요게 기반이 되어서 이렇게 접선이잖아요. 그리고 접점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얘가 큰 원의 반지름이고요. 얘가 작은 원의 반지름이고요. 요 길이는 결국은 요 길이는 큰 원의 반지름의 피타고라스 제곱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의 제곱 뺀 다음에 루트 씌워주면 되겠죠. 그렇다면 색칠한 부분의 넓이만 알고 있다라면 그쵸? 혹은 뭐 이 길이를 알고 있다라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얘기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보면 얘가 50이래요. 전체가. 그럼 얘가 25인가요? 그죠? 그럼 얘가 25란 얘기네요. 그쵸? 뭘 구하는 거야? 색칠한 부분의 넓이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25의 제곱이 답이겠네요. 파이 붙여갖고. 될까요? 그래서 난 이 그림 보면 항상 이게 생각나요. 다른 방법은 딱히 생각나는 건 없어요. 난 이거 말고는 또 뭐가 있을까? 다른 방법이.
실은 딱히 생각해 본 적도 없긴 해요. 일단 보자마자 항상 이렇게 해서. 뭐 생각한다는 거 있어요? 음. 혹시 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있나 한번 봅시다. 지금은 뭐 이 정도. 됐을까요? 또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없나요? 네.